준호는 영상 봤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맞네. 자, 준영아 생각 중이요? 네. 자, 질문하는 시간이야. 바로 시작할게요. 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질문 없는 친구는 여기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몇 쪽이죠? 여기 날선 이용책에 뭐 18쪽까지 가보시면 문제 풀만한 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 좀 풀고 있어봐. 알겠지? 네, 18쪽은 오늘 숙제로 나가네? 거기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18쪽, 19쪽. 오늘 일단 여기 날선 유형은 아마 그 칸까지 끝내드릴 것 같아요.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제. 끝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질문. 그러니까 저희 방학 때 기본 취지는 일단 계산인들을 쭉쭉 뺄 거야. 빨리 한번 맛 좀 보고 이런 맛이구나. 나는 재밌어요. 자, 13쪽에 2번 가볼게요. 자, 13쪽에 2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자, 같이 볼게요. 베이센인데 여기 페이지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자,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x 값이 한없이 커질 때 나와 있지.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이거를요 기호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사실 이 문제는 너네가 이번에 배운 기호 중에 이거 아시죠? 저거를 문장으로 써본 거예요. 즉 x가 무한히 커질 때라는 걸 요럴 때.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리 함수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해했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배울 당시에 아직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페이지였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기억이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fx가 수렴하는 거, 즉 이게 이제 수렴하는 거를 골라줄 거예요. 그리고 수렴한다는 거는 요 자리에 정답이 숫자로 나오는 거 골라줘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정답이 무한대라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숫자로 딱 나오는 그런 게 있나 봐. 이해돼?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억 보시면 자, 요 자리가 5x분의 1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이 상황을 좀 그냥 외워라 라고 말할 건데 아직은 사실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페이지거든요. 혹시 얘 그릴 줄 아세요? 유리함수. 사실 여러분 원래라면요 이 친구 오른쪽에다가 전부 다 그래프를 싹 그려놓고 원래는 보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페이지. 즉 여러분 얘 그려보시면요 여기가 오긴 한데 얘 그냥 유리함수의 기본형이거든요. 이렇게 1, 3, 4라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얘 보고 말해보세요. 혹시 이런 모양이면 x가 무한히 커진단 말은 오랜만인데 어디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요. y값 뭐 나올까요? y값 뭐 나올까 안 나올까? 0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정근선 보통 나오면 그걸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수렴합니다. 그 0 나오잖아요. 컨셉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얘도 그냥 원래 그래요. 다 그린 다음에 오른쪽 길로 쭉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다? 이 기호로 안 주고 문장으로 쫙 적은 거예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수렴하는 거. 그 정답이 숫자로 나오는 거. 올라가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또! 자, 혹시 뭐 여기 번호 중에서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배우고 오시면 특별히 여기 기억, 디귿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안 그리고도 풀 수가 있긴 해. 오늘 요 무한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해줘. 14쪽에 네. 11번 14쪽에 11번 문제. 아, 좋은 문제예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예요. 사실 너네가 다른 책을 봐도 이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자, 이 문제는 어떤 유리함수가 나와 있잖아. 근데 이제 A, B 자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자리입니다. 평행이고 그 자리에 A, B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밑에 결국 가하나 자 문자가 두 개인데 조건이 두 개란 말은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잘하면. 그치?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더 푸시려면 어쨌든 저쨌든 뭐랄까 그래프를 또 그릴 줄 알면 되게 쉽게 풀려 이 문제. 근데 역시나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어쩌면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한번 이 친구의 그래프 그리기를 해볼게요. 자, AB를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혹시 이 AB가 무슨 역할인 줄 아세요? 점근선이다. 우리가 함수 그릴 때 항상 그리는 순서가 있는데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바로 그려야 돼. 그리고 자 써보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다? 그냥 쉬워요. x는 a, y는 b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축에다 그리지 마. 어차피 a, b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요. 그냥 점근선을 그리실 건데 이렇게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축에다가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모양은 요 자리 역할이거든. 자, 요 자리가 양수일 때는 1, 3을 지나요. 자 여러분들이 1, 3으로 다을동 말동 작년에 다을동 말동 사실 그 다을동 말동이 약간 극한의 이름이야. 실제로.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딘가에 3이 있겠지. 근데 3에서의 극한이 이때 어때? 자,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요 근래 숙제할 때 극한이 없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좀 끊어져 있어요. 이 말 동의하세요? 보통 극한이 있는 곳에 이게 좀 연결돼 있어. 좌우가 똑같은. 그치? 자 혹시 이 그래프에서 끊어진 곳이 유일하게 어딘 줄 아세요? 딱 요 점근선에서 딱 끊어져 있지. 맞아? 그래서 어쩌면요 이 가족권은요 요 A 값이 3이라는 조건. 이해돼요? 너네 유리함수에서는 사실 극한이 없는 것이 유일하게 적입니다. 나머지는요, 예를 들어 너네가 여기를 잡으면 여기는 극한이 있어요. 이 좌우 똑같잖아. 다 있는데 여기가 딱 끊어진 거라 어쩌면 가족권을 A를 주는 조건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다 나 조건 볼게요.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저거 어디로 가는 거지? 왼쪽 길로 쭉 따라갔더니 어이구 어디로 갔대? 뭐 준 조건일까요? 이거 비준 조건. 보통 우리가 또 이런 거 풀다 보면 경험상 이 정근선을 쭉 타고 가면 제가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값이 1이구나 또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딱 궁합이 좋잖아요. 시험 문제는. 이제 요거는 특히 유리함수는 좀 시험에서 좋아합니다. 이 정근선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아시겠죠? 잠깐만 옆에만 가서 정답 한번 불러주고 올게요. 자, 질문하고 준비했죠?
미안. 민석이 하나. 자, 민석이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해주세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제가 방학 동안 일단 이 얘네들 분리했거든요. 앞타임으로. 이번 주까지만, 목요일까지만. 죄송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질문해주세요. 다들 뭐 기본 계산 다 잘 되신 거예요? 우주도 괜찮았어, 계산은? 그냥 사실 어쩌면 그 세부 계산은 그동안 배운 거잖아. 인수분해 다 할 줄 알잖아요. 유리가 뭐 해봤잖아, 얼마 전에. 통분도 뭐 해봤고, 얼마 전에.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이 흐름만 기억하세요. 안 그리고 풀 때는 이렇게 루틴을 쭉 따라가면 돼요. 자, 준영이도 영상 봐봤어? 준영아? 그러니까 참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 잘 해야 돼, 온라인은. 질문 없으면 시작하고요. 가로 다 있어. 코알라 보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1분 뒤에 시작합시다. 일단 뭐 시간이 좀 이렇게 허비되고 있으니까. 사실 방금 질문 나온 것들이 뭐 나올 만하면 다 나온 거예요, 질문. 방금 그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니까 얘야. 그거 꼭 이해해봐. 이해 가능하시겠어? 그러면 딱 보여. 그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이제 그거야. 그래프를 정말 그릴 줄 알아야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 저런 걸 또 안 그리고 풀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안 그리고 푸는 걸 설명드렸지만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보통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수업 자료로 쭉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그 정도만 한번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마무리하시고, 자, 오늘 저희 이제 극한의 유형은 다 못 풀지 몰라도 기본 계산은 오늘 끝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준영이도 같이 볼게. 자, 페이지는 날선 유형책 볼게요. 자, 페이지는 13쪽입니다. 자, 페이지는 13쪽입니다. 자, 약간 사실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히.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문제가 대표 문제인데, 자, 뭐가 바뀌었다? 이 자리가 조금 바뀝니다.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다시. 자, 오늘도 이제 극한 구하기야. 근데 오늘은 차이점이 뭐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자리에 숫자가 왔다면 오늘은 이 자리에 뭐가 온다? 이런 무한대라던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게 오는 문제를 그래프에서는 본 적 있잖아. 맞아? 우리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으로 쭉 가라 그런 거였지. 근데 이제 똑같은 페이지야. 안 그리고 풀 건데 그럼 쟤를 이제 어떻게 풀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대입도 안 돼. 무한대는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기다가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자, 얘는 약간 지난 시간과는 필기를 다르게 할 거야. 자, 얘는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어디 있는지 페이지를 먼저 말해줄게.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 자 13쪽 위에 보시면 제목에 써있죠. 이런 식의, 자, 앞으로 이런 모양은 저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다시. 이런 식의 어떤 분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분수 모양이 있어요. 어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런데 바로 다음 장 가볼래? 14쪽 가보시면 역시나 무한대 문제인데 이번에는 분수 모양이 아닌 이게 빼기 모양.
보통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저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 불리는 이런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이게 쓰는데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여기 있는 이 친구만 따라보시면요, 여러분 자, 얘 한번 간단히 그려보시면 이런 모양의 직선 모양이거든.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자, 요 모양을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봐. 자, 그럼 문제야.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y값 어떻게 돼? 계속 커지죠. 사실 얘만 보시면 얘는 지금 무한대로 발산이야. 맞아?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요, 쟤도 계속 커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해요. 이해돼?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각각 보시면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잠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이 어려운 친구는 약간 그냥 분수꼴.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분수꼴이 있어요. 이렇게 분수 모양이. 그리고 자, 이 친구의 이제 문제 푸는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자, 얘는요 어떻게 푸냐면, 자, 한번 필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위에다가 필기를 해보던가, 사실 뭐 책에 나와 있어. 그냥 제가 한번 저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략은 이겁니다. 풀이 전략은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일단 나누기를 좀 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분모의 최고차항, 가장 큰 항으로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뭘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리미트의 성질이란 걸 배웠잖아. 근데 느낌 와? 우리 사실 지난 시간 문제 풀 때 딱히 성질을 썼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풀었잖아. 이제 오늘부터는 성질을 좀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한 가지 추가로 필기할 게 있어. 자, 지금부터 이 필기는 약간 상식으로 이제 외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추가로 하나 필기해 볼게요. 자, 나하고 좀 좁네, 이렇게. 여기 쓰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 제가, 어떡하지? 여기 쓸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밑에 쓰시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상식으로, 자, 상식으로, 여기 쓰거든요. 상식으로 암기할 내용 한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이 상황 나오면 이거다 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은요? 자, 이런 상황이 나와 앞으로.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어떤 분자의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k라고 쓸게. 자, 이 k는 어떤 고정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모에 x에다가 이 자리에 어떤 뭐 n제곱, 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꼴이 나올 때가 있어. 자, k는요 정수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n자리는 약간 자연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는 극한값이 뭐일 것 같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자,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모양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사실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그럼 예를 들어 혹시 이거는 뭐 나오는 줄 아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가오나 뭐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할 수가 있긴 해요.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상황을 몇 개 점을 찍어보라고 했지. 여러분들 x가 커지는 상황이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x가 100이면요. 그때 얘나야 y 값은 얼마나 돼? 100분의 1이지. 0.0이 맞나요?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x가 만이면요. 가오나 y 값은 얼마지? 0.0001 맞아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맞죠? 이렇게. 자, 느낌 보세요. x는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나오나 y 값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지? 작아지는데 어디로 다가가게? 그럼 저 0.01, 0.00001 지구에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0으로 가는 중이잖아. 그래서 얘를 실제로 그려보셔도 이건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 이해돼? 사실 이런 문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어. 몇 개 넣어보시면 그림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자, 어쨌든 얘는 0이잖아. 근데 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다 0이다. 라고 지금부터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왜?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 푸는 중간중간에 이런 모양들이 계속 나와. 우리가 그때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다시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0이라고 이건 외웁시다. 자, 몇 개 드릴까요? 이런 모양이 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나와도 얘나요. 정답 뭐라고요? 이건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봐. 보통 분자가 고정인데 분모만 계속 커지면요. 결국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분자가 고정인데 분모가 커지면 사실 여러분 0으로 가야 되죠. 이건 빼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0이라고 바로 외치겠습니다. 따로 증명 안 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참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잘 풀립니다. 안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필기해보세요. 자, 오늘이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배울 건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그 페이지야. 그러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문제를 외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불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위에 있는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요 필기가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듣고 몇 번 해봐. 알겠지? 자, 첫 번째입니다. 얘는 지울게요. 자, 이제 앞으로 이런 모양 나오면 0입니다. 상식을 외우겠습니다. 자, 얘는요, 일단 여러분들, 분모의 최고창이라고 써있지. 여러분들, 분모는 여기를 말하지. 자,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요, 제일 첫 번째 분모를 보세요. 그리고 뭘 찾아? 여기에 최고, 가장 큰 차수의 한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차수의 한 맞아요? 분모에서 보시면 이거 맞아? 자, 이걸 찾아. 그 다음에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써드릴게요. 지금부터 쟤를요, 여러분들은 분모 분자에 저걸로 나눌 거예요. 저 나누기가 지금 이런 말이야. 가장 큰 차수를 분모 분자에 딱 나눠버리세요. 사실 여기 생략이 돼 있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야. 저 x로 딱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눠보시면 자, 어떻게 된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하죠. 이렇게 분리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성질이라는 걸 배웠잖아. 자, 우리가 리미트는요, 심지어 곱하기랑 나누기도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자, 지금부터 이 리미트를 여기에 있는 내 친구한테 전부 다 분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그 원래 성질을 쓰기 전에 기본 전제가 뭐였냐면 수렴한다는 가정이었는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4개는 전부 다 수렴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다 가능해요. 자,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원래 분리가 안 돼. 얘가 수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꾼 다음은 분리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저 도와주실래요? 자, 가은아. 요거 뭘로 수렴할 것 같아? 이거는 1인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가 숫자면요, 그냥 외울게요, 이것도. 이제 몇 개는 상식 외웁시다. 여기가 숫자면 얘가 나오죠. 아시겠어요? 1입니다. 그리고 자, 빼기. 자, 요거 나오나 얼마일까요? 자, 방금 제가 무게를 이거 저런 모양이 나와. 그럼 이제 요게 나오면 0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쟤는 0입니다. 그리고 자, 얘는 요건 얼마일까요? 3이고요. 자, 우주야, 요건 얼마일까? 여기라서 요걸 계산 끝나요, 이 문제가. 약간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전략이 됩니다. 안 그리고 풀려면. 정답은 3이에요. 자, 근데 사실 얘는요, 유리함수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려보셔도 정답은 3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첫 번째, 분모에 가서 최고차항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나누신
다음에 성질, 요 리미트를 전부 다 분리해 주시면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 딱 나오면 0이다.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몇 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 자, 여기 몇 번이 있죠? 58번부터 60번까지. 아니, 두 개만, 58, 59. 요거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리고 기본 전략은 뭐다? 이런 모양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분모로 가서 최고차항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모 분자를 딱 나눠보시면 이제 각각의 수렴을 다 하기 때문에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또 몇 번 해보면 그냥 이해하게 돼요. 그런 거구나.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혹시 이 문제 지우야 정답 뭐 나온 거 있어? 얼마? 2? 다들 2 나오셨나요? 2? 자, 어떻게 한다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왠지 우리가 오늘까지 하는 극한의 계산이 끝나니까 항상 먼저 여기를 먼저 보세요. 여기가 이제 무한대인지 숫자인지. 자, 오늘은 무한대일 때인데, 무한대일 때 특히 이렇게 분수 모양일 때는 뭐를 찾아라? 분모에서 가장 큰 항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x고요. 그 다음 뭐 하자? 어쩌면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시라는 거예요. 나눠보시면 바로 쓸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2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3 맞나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죠? 원래 순서는 요 리미트를 하나씩 뼈 바르듯이 다 분리해주는 거예요. 리미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서 다 분리됩니다. 다 분리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자, 바로 쓸게요. 각각이 수렴한단 말이야. 그거를 쭉 써서 걔네끼리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는요, 숫자는 숫자로 나오고 더하기, 자, x분의 2는 나오나 뭘로 끝난다고? 항상? 요런 모양은 항상 0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걸 제가 먼저 말한 거예요. 요런 모양이 나오니까 0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웬만하면. 그래서 0이고요. 얘는 2, 뒤에도 0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2가 나온다. 요런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59번 문제는, 자, 그럼 얘나야. 이 문제는요,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눌까? 이번에는 x제곱으로. 자, 4는 빼셔도 돼요. 저 x제곱만 나눌게요. 자, 지금부터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가 이거잖아요. 가장 큰 걸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4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2분의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맞나요? 이렇게. 자, 이제는요, 요 리미트의 성질이냐면 전부 다 리미트를 걸 수가 있어요. 왜? 전부 다 수렴하고 지금부터.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은아,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얘는요? 얘는요? 다 0이야. 이렇게. 자, 얘는요? 얘는요? 그래서 뭘로 끝날까, 정답은? 이게 0으로 끝나요.
문제 답이 0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 따라하는 거야. 이런 식. 한 번 더 해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몇 번 해볼 거냐면, 그럼 밑에 60번? 60번? 아, 61번. 한번 해보자. 자, 61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분자를 전개를 먼저 하고 싶네요. 자, 4x 빼기 3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우주야. 자,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눌까? x제곱이요. 자, 여러분들 전체에서 가장 큰 항이 아니라 분모의 최고차입니다. 분모에서 제일 큰 걸 나눠주는 거예요. 분모의 제일 큰 거 x니까 한번 x로 나눠볼게요. 이 문제. 자, 분모 문제를 자, 나누기 x 해보시면요. 자, 어떻게 된다? 1 빼기 x분의 1분의 6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2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부터 하나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요 리미트를 원칙적으로는 이제 분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왠 줄 알아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 성질은요. 기본적으로 수렴할 때 전부 다 수렴할 때 하는 건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얘 수렴할까요? 너네 x가 무한대를 여기다가 걸잖아요. 얘 무한히 발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한다? 일단 원래는 안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푸는 법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나오나 요거 둘은 뭘로 간다고? 0으로 가지. 날려보세요. 0으로 가. 날린 다음에 자, 남는 것들만 다시 봐봐. 자, 남아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냥 이 친구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자, 근데 얘는 수렴하지 않겠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숙제라던가 많이 본 적 있고 혹시 이런 것도 안 그리고 풀어 아세요? 자, x가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니까 커지는 거 몇 개 넣어. 예를 들어 100 넣으시면 601이죠. 1000 넣으시면 6만 1이잖아. 즉 x가 커질 때 지우야 y도 어떻게 돼? 계속 커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넣고도 확인은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운 그 방법은 여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커지는 상황 몇 개 넣어보라고요.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리고 y도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딱 3문제 풀어봤는데 아직 좀 감이 안 오실 거야.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3개만 더 풀어보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는 19쪽 가볼 19쪽 말고 미안 베이스가 봐. 19쪽에는 원하는 게 없어요. 자, 베이스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17쪽이에요. 자, 17쪽에 제가 호명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체크해 보실래요? 자, 베이직스의 17쪽인데 자, 23번 그리고 27번 그리고 28번. 자, 28번의 밑에 빈칸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오른쪽에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3개를 제가 풀면서 한 가지 고차를 할 거예요. 즉 그 말은 뭐야? 이제 요런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
공식화가 가능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 니네가 풀면서 느껴볼래? 이게 좀 약간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 뭔가 좀 항상 이럴 때는 이런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3, 27, 28 세 문제입니다. 가끔 말하지만 물론 가끔 어떤 공식은 제가 그냥 쌩으로 외워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공식은 원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뭘 많이 해봤더니 항상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포인트를 잡아서 공식을 만들어버려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을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좀 발산하는 문제고, 무슨 발산인지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던가, 혹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림을 느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3번 문제는 혹시 나오나 정답 나온 거 있어? 2. 다들 2 나왔어요? 2가 나왔고요. 자, 27번 문제는 지우야. 혹시 정답 나온 거 있어? 얘는 0이 나왔고요. 그리고 혹시 우주야. 28번 문제는 정답 뭐게? 이거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자, 요렇게 나와. 근데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고른 이유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실은 몇 번 안 해봤어, 사실은. 원래 개인적으로 더 많이 풀고 한번 느껴봐야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강제로 주입하겠습니다. 자, 이 혹시 세 가지의 좀 차이 좀 아시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23번 문제는 자, 이거 우리가 다음 시계는 차수라는 게 있지. 자, 가은아, 요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요. 자, 요거 몇 차식이야? 즉, 이 문제는 차수가 똑같네요. 맞아? 차수가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문제는, 자, 나오나, 이 문제는 얘 몇 차식이야? 얘는 몇 차식이지? 차수가 누가 더 커? 분모가 더 크네? 그럴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얘나야. 자, 얘 몇 차식이야? 얘는? 자, 분자가 더 크지. 자, 이런 유의 문제는 무조건 색조만 하잖아. 그럼 그렇잖아요. 이거 말고 더 있나요? 같던가, 네가 더 크던가, 네가 더 크던가. 그치? 근데 그 결과물들을 좀 보시면 한 가지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그 부분을 딱 짚어서 외우면 돼. 사실 외우시면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1초만 된다고 해요. 1초만. 자, 근데 그 포인트를 그래 또 제가 한번 너네가 푸는 과정에서 아마 어렴풋이 느꼈을 건데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 포인트를 기억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 앞으로. 아시겠죠? 자, 어떤 포인트냐면 자, 이 문제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이 한번 분모의 최고점 2차 나눠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빠르게 써볼게요. 요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모의 최고차 나눠보시면요. 빠르게 써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x분의 4 맞나요? 이렇게. 자, 이 문제는 나눠보시면 여기 써있네요. 채울까요? 1, 7, 자, 6x죠. 요렇게 돼요. 그치? 근데 잘 봐봐.
여러분이 차수가 똑같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뭔가 뭐랄까? 얘네들은 다 뭐라고? 가은아? 다 0이지. 그럼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도 똑같잖아. 그럼 결국 항상 정답이 어떻게 나와? 여기 앞에가 1이 가시거든요. 항상 정답이 이것뿐에 이걸로 나와요. 보여? 항상 차수가 똑같을 때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걸 더 많이 풀어봐봐. 상상해보시면 차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맨 앞에 있는 두 개의 분의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울 줄 아는 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차수가 똑같네. 이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 바지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구조상. 이해돼? 그래서 앞으로는 차수가 똑같으면 맨 앞에 있는 거 분의 앞에 있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7번처럼 차수가 분모가 더 클 때가 있잖아. 이때는 봐봐. 분모가 더 크니까 분모에는 숫자가 생기지만 분자에는 숫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상 분자에는 뭐분의 뭐는 꼴밖에 안 생겨.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외우겠습니다. 분모가 더 크면요. 항상 0으로 본다요. 니네가 어떤 걸 풀든 항상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본다요. 필연적으로. 이해돼?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분자가 더 클 때는 우리가 항상 분모의 최고차가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자에서 항상 이렇게 남는 게 생겨요. 안 떨어지네. 즉 걔네들이 생겨서 이런 경우는 항상 발산해요. 다시 분자가 더 클 때는 잠깐만 분자가 더 클 때는 항상 발산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잖아. 그럼 지금부터 어떤 문제? 한 번 더 해볼 건데 예를 들어 22번 문제라던가 26번 문제를 보시면 사실 원래는 1초 만에 이 문제가 풀려요. 솔직히 말하면. 왜 차수만 보면 잘 알아. 차수를 보면 결과가 예상된다고요. 차수가 똑같네. 그러면 저거분의 저거. 분모가 더 크네. 그럼 0. 분자가 더 크네. 그럼 발산이에요. 일단. 이제 무슨 발산인지는 이걸 좀 해보시긴 해야 돼요. 자, 이거 중에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거 정답이 풀어보자. 답이 안 나왔구나. 이게 뭐가 지금 빨리 끝내려.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어떻게 푼다고? 자, 연습해볼게요. 딱 보자마자 일단 어디를 봐야 돼? 자, 먼저 얘를 봐야 돼. 무한대네. 오늘 배운 게 떠오르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분수 모양인데, 자, 요거 중에 지금 우주야 차수가 어때? 똑같지? 자, 그때는 항상 어떻게 끝난다고? 요 최고차항 개수분의 개수로 끝나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국물 같은 거라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이 과정도 할 줄은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이 과정을 많이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사실. 어쩔 수 없어. 필연적으로 그냥 나누는 수가 저렇게 나온 거야, 우리가. 이해돼? 그리고 자, 26번처럼 이런 경우는 자, 얘는 지금 차수가 누가 더 커? 자, 분모가 더 크지? 자, 이런 경우는 항상 뭘로 끝난다고? 항상 0으로 끝나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0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놀라운 첫 번째 내용 끝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시 저희 책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를 더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몇 개 해봤더니 그런 포찰이 가능해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 보통 위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세요? 요거를 그냥 기억하라는 거지. 억지로 외우지 말고 숙제하실 때는 한번 배울 때 해봐. 그럼 항상 차수에 따라 정답이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63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자, 지난 시간에 잘 배워가지고 쌤 얘 유리화하는 문제예요. 아니요. 자, 그 유리화는 일단 만약에 뭐 우리가 배운 걸로 안 되면 해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한대 꼴이니까 좀 다르게 접근할 건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왼쪽과 동일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 나눠보실래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그냥 전략은 하나입니다. 분모의 최고차항 나누기. 근데 왼쪽처럼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차수에 따라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무리식 문제는 그냥 나누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는 지우야 분모의 최고차항이 얼마죠? x죠. 지금부터 한번 첫 문제니까 천천히 보니까요. 분모 분자는 x로 나눠봐. 자, 가보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 한번 x로 나눠보시면요. 자, 분모는 쉽게 가능하시죠? 자, 분자가 어떻게 돼? 왼쪽에도 나누기 x, 오른쪽도 나누기 x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요 x를 루트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x가 커지는 쪽이니까 x가 양수거든요.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 요거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쏙 넣어줄 겁니다. 자, 넣어주시면요. 써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x분의 2분의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 얘를 더 간단히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루트가 있지만 루트 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이제 한번 리미트의 성질을 통해서 끝내보겠습니다. 얘는 1이죠. 자, 얘는 0 맞나요? 0. 자, 얘는 0이죠. 자, 얘는 0이고요. 얘도 0입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뭘 것 같아요? 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있지만 그냥 똑같은 전략으로 접근을 합시다. 역시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 65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자, 65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65번처럼 분모에 루트가 있어도 최고차항을 말할 수가 있는 거 아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는 1차항이죠. 혹시 여러분들 오른쪽도 굳이 말하자면 1차항인 거 아세요? 너네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잖아. 쟤도 굳이 말하면 1차항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이 문제는 최고차항이 역시나 x 1차항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얘는 대부분 다 1차항인 거 아실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도 굳이 말하면 차수를 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것도 굳이 말하면 1차항 비스무리한 거예요. 왜? 위에서 말해봤지만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차수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분모의 최고차는 x입니다. 1차.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그래서 분모 문제를 나눠보시면 또 이제 간단히 두면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정리할게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분모의 최고차 나누기입니다. 비록 루트가 있지만 차수를 말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거 암산이 될까요? 이렇게. 자, 제가 이제 x 나누기를 이제 루트 안에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암산 약간 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나오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x 나누시면 됩니다. 나눠보시면요, 자, 요거는 0, 이제 외우자고 요거 많이 나오니까 0이고요. 요것도 0이죠. 그래서 남는 게 뭐다? 분모의 2 플러스 1분의 분자의 3.
이 나와서 정답은 1로 수렴합니다.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자, 분모의 최고차는 나눕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위에 64번. 또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좀 뭐랄까? 죄송한데 그냥 여기 파트는 쉽게 공부하는 거고 그냥 기계처럼 외우시면 돼요. 어떤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숫자가 나오면 제가 시킨 대로 그냥 넣어봐라 간단히 그것도 안 되면 발산인 거고요. 여기는 그냥 어떤 식의 모양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분수 모양일 때는 기본 전략이 뭐다? 분모의 최고차항이구나 나누시면 됩니다. 나눈 다음에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상식을 이용해서 다 간단히가 되면 수렴이죠. 안 되면 발산이에요. 자, 이 문제는 64번이 얘나야. 혹시 분모의 최고차항이 뭘 것 같아? 얘도 굳이 말하면 그냥 x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써있죠. 그러니까 루트가 있지만 굳이 차수를 말해야 된다면 쟤는 x랑 같은 차수라는 거예요. 왜 x라는 게 루트 안에 들어갈 때 제곱이 되거든요. 맞아? 자, 지금부터 한번 분모 문제를 x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시면요. 루트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1 맞나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리미트의 성질과 이 상식까지 다 날리는 겁니다. 자, 얘는 0이죠. 0이니까 남는 게 뭐다? 분모의 1, 분자의 1이니까 정답은 1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괜찮아? 이렇게 그냥 남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내려가서 뭐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왼쪽에 62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전략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무한대일 때의 기준입니다. 이해돼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 문제가 나와요. 자, 맨 밑에 두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래프에서 해볼 때 플러스 무한대로 오른쪽 길, 마이너스 왼쪽 길인데 이제 여기 계산할 때는 조금 주의할 게 생겨요. 자, 그거 피하는 법만 설명드릴게요. 다시 얘를 따로 외우지 말고 피하는 법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뭐를 이용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알고 계신 치환. 자, 이게 일종의 치환인데 치환을 좀 이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모양을 좀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야. 자, 얘는 지금 x가 계속 작아질 때거든. 그치?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뭐 x가 커질 때 기준으로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돼? x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 참고로 이 문제는 그냥 똑같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는 이거를 안 해주면 좀 다른 문제가 있어.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그럼 보세요. 지금 x의 입장에서는 계속 작아지거든. 나는 이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싶어. 커지는 쪽. 그럼 이제 어떻게 치환하자? 지금부터 이거를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x 대신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봐봐. 지금 x는 계속 작아지고 있죠. 자, x는 계속 작아지는 중인데 자, 이 똑같은 문제가 가은아 t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x가 작아지면 t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죠? t는 어떻게 되겠어요? t는 커집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치환을 왜 하냐면 제가 뭐 또 역시나 작아지는 거 몇 개 만들어 볼게요. 한번 말해봐. 자,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100이면 자, 얘는 t는 얼마죠? 여러분들 x가 마이너스 100이면 t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t 얼마 나와요? 가나? t는 100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 자, x가 더 작아져가 마이너스 만입니다. 그럼 나오나 t 입장에서는 얼마가 돼요? 만이 돼요. 어때요? 이렇게 치환하면요 x는 계속 작아지는데 t는 계속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치환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 자, 지금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는 요 치환만 기억하면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어떻게 하냐고? 지금부터 한번 지원을 좀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이 자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함부로 지금 배역을 하지 마시고 먼저 지원을 통해서 플러스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보통 어떻게 쓴다? 요 치환을 딱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치환은 보시는 것처럼 크기는 안 바뀌어요.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만. 그렇잖아. 방향만 마이너스 t니까 x 입장에서는 작아지는 게 t한테는 커지는 거예요.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 오른쪽은 t로 쓸 겁니다.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t 입장에서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뭐 하자? x 자리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t를 넣어주시면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결국 같은 구조지만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바꿨으니까 방금 배운 것들을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복습해볼까? 자, 요거 지금 우주야 차수가 똑같지? 아까 혹시 이거 결과 기억나? 그럼 정답이 뭐분의 뭐겠죠? 여러분들이 맞아요. 최고차항 개수분의 개수로 끝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수가 똑같을 때는 기본적으로 t로 나눠보시면 쟤네 둘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지워진다고 합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것들 외우면 빠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1인 문제예요. 쌤, 얘는 그냥 이걸로 풀어도 1인데요. 그렇긴 해. 근데 이 문제 말고 어떤 문제는 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66번입니다. 자, 66번 문제 한번. sorry. 67번 풀어볼게요. 나 마이너스만 풀어보고 싶어. 자, 67번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쉴까요? 생각보다 뭔가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대 300입니다.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숫자도 받고 무한대 봤던 것처럼 여기도 숫자도 있지만 무한대도 있어요. 그냥 어떤 머릿속에 이런 구조를 잘 정리해 두시고 그냥 배울 대로 풀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게 마이너스 2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나눈 게 아닌데. 잘했고. 맞아. 다들 뭐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파고들면 어려워. 솔직히 극한 쪽 여러분들이 다 못해. 그냥 우리 문제 풀 정도만 해야 돼. 기본적으로 마음가짐. 알겠지? 자, 얘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탁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야. 계산 문제가 나와요. 초반부터. 근데 이제 항상 잘 봐야 돼. 먼저 여기를 보라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야. 자, 먼저 저거를 방향을 반대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원해주면 방향이 바뀌어요. T 입장에서는. 바꾸겠습니다. 자, 바꿔보시면 T 입장에서는 무한대로 갈 때고요. X 자리에 T를 다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하죠? 이런 분수 모양일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 자, 나오나? 분모의 최고차항이 뭘까요? 얘는 T예요, T. 자, 여기에 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 문제를 T로 한번 나눠보시면요.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히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리미트의 성질과 요 상식을 이용해서 날릴 겁니다. 지금부터. 자, 얘는요, 빵이죠. 얘도 빵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다? 분모에 1 났고요. 분자에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풀잖아. 얘는 정답이 4가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다릅니다. 이 문제는 그냥 풀시면 정답이 다르게 나와요. 부호 차이가 발생돼요. 이해돼? 자,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따라가는 문제예요. 자, 정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25분까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